네, 반갑습니다. 21번부터 하실 차례죠. 계속 갈게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기타 비유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기타 등등이었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주로 객관식으로 풀어드렸거든요. 다음 중 기타 비유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1번 맞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것에 속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이연법인세 자산은 우리 이연법인세 할 때 말씀드렸죠. 앞으로 써먹을 수 있다면 유식하게 실현 가능성 있으면 자산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2번 그 얘기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뭐 장기 매출 채권은 1년 이후에 받을 돈,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맞는 얘기고, 읽어보셨죠? 예,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미리 문제를 읽어보고 오셔야 된다고. 동그라미 4번에 임차보증금, 장기 선급금, 이연법인세 자산 등은 현재가치 평가 대상이 된다. 안 되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항상 먼 미래 또는 현재가치 평가하는데 안 하는 게 이거였잖아요. 보증금, 선급금, 선수금 포함해서. 그 다음 이연법인세 이런 것들은 현재가치 평가 안 한다고 했죠. 어디서 했냐면 동그라미 4번은 제가 그 258페이지 객관식 2번 하면서 이거 설명드렸거든요. 객관식 2번 보시면 요 페이지 가서 요 2번 보시면 아마 체크돼 있을 겁니다. 보증금, 선급금, 선수금, 이연법인세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 있거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22번부터는 이제 부채 쪽이에요. 부채. 유동부채 설명이 있거든요. 22번 볼게요. 다음 중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선수금은 수주공사, 수주품, 수주란 게 주문받다 그 얘기예요. 주문받는다. 주문받아서 미리 계약금 받은 거잖아. 그렇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에게다. 그러니까 계약금 미리 받은 거다 그 얘기고, 동그라미 1번은 예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닌데 일시적인 제2예수금, 주로 월급 줄 때, 급여 나갈 때 원천 징수한 거 예수금 잡죠.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뭐 선수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관련된 선수 금액으로 주는 뭐 이자 같은 거 미리 받았다. 이자 수익 미리 받았다. 선수 이자 등이 있다.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4번 틀렸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가 뭐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돈 빌렸을 때 현금 1억 빌렸는데 이때는 장기 차입금이야.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빌렸을 때 장기 차입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언젠가는 만기가 1년 안에 도래하겠죠. 그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빌렸을 때 만기 1년 초과되었는데 장기 차입금이었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만기 1년 안에 도래돼. 그러면 이름을 바꿔줘요. 장기 차입금에서 뭘로 바꿔주냐 하면 1억 원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그 이름을 갈아 끼면 요 1억 원만큼을 부를 때 우리가 유동성, 그러니까 장기 부채였다가 유동성 1년짜리로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당연히 1년 이내니까 유동부채지, 그죠?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네요. 또 되겠죠? 그 다음은 23번은 뭐 이자 계산하는 거거든요. 3일은 X1년도 7월 1일 날 용산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 차입했습니다. 4천만 원 빌렸고 연이자가 8%래. 그리고 X2년도 6월 30일까지 딱 1년 있다가 내년 6월 30일 1년 있다가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인 경우 8%인데 3일이 X1년도 12월 31일 해야 될 회계 처리 중에 가장 옳은 걸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이자는 내년에 주지만 올해 6개월치 이자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했잖아. 그렇죠? 4천에 8%인데 이건 1년 이자니까 올해 7월부터 12월 달까지 12번에 유가하시면 금액이 160만 원 나오죠. 이 160은 올해 이자죠. 이 올해 이자를 회계 처리하는 게 뭐예요? 차변에 이자 비용 동그라미 2번이죠. 그렇죠? 대변은 뭐 미지급 이자 또는 미지급 비용 잡잖아.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 되겠죠. 줄게요. 자, 그 다음 24번은 사채. 그 어려웠던 사채죠. 그렇죠? 사채는 주로 제가 잠깐만요. 271인가요? 페이지. 사채는 제가 271페이지부터 쭉 설명드렸어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쭉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셔야 됩니다.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이건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기 사채 취득 시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사채 상환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환은 갚았다는 얘기죠. 자기 사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발행한 사채를 도로 대산 거야. 이거 뭐야? 상환이지. 갚은 거잖아. 내가 발행한 사채를 돈 주고 대사왔어. 갚은 걸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상환으로 봅니다.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 틀렸죠. 그렇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으로 인해 조달된 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건 맞는데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발행가액에서 차감이죠.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어디서 했냐 하면 동그라미 2번은 279페이지에서 했습니다. 279페이지. 비용 처리하지 마시고 들어온 돈에서 차감합니다라고 하면서 할증 발행되면 덜 할증 발행되고 할인 발행되면 더 할인 발행된다고 했거든요.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 다음은 동그라미 3, 4번 맞는 얘기고 그 다음 25번 하겠습니다. 25번은 충당부채네요. 충당부채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이 어디서 설명드렸냐면 충당부채 25번 288페이지 11장이 충당부채거든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하면서 충당부채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랑 비스무리하냐면 313페이지 객관식 3번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3번 유사. 그래서 요거 푸시고 요 313페이지 3번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두 개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읽을게요. 다음 중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2번 틀렸어요.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익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죠.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왜? 구조 조정하는데 요 문제 하면서 아마 설명드린 것 같은데 A사업부, 우리 회사 A사업부 직원들 다 잘라. 이때 나가는 돈이 명예퇴직금이 10억 나가는데 명예퇴직금 10억 나간다고 쳐봐요. 그럼 이 10억이 뭐예요? 충당부채죠. 앞으로 나갈 돈. 그죠? 나갈 돈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 근데 A사업부 이거 뭐 없애면서 A사업부가 쓰던 비품, A사업부가 쓰던 건물을 팔아서 처분이익이 1억 생길 것 같아. 1억. 그죠? 그럼 10억 나가고 1억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퉁쳐서 9억으로 충당부채 잡으면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충당부채는 처분이 고려하지 말고 그냥 10억이 전체가 충당부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항상 이제 먼 미래 또는 현재 가치 평가한다 그 얘기고 아까 안 하는 게 이제 선급금, 선수금, 임차보증금 이런 거 안 한다고 했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은 부채 아닙니다. 앞으로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채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죠? 또 있죠? 앞으로 자연재해, 앞으로 태풍 불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렇죠? 뭐 왜? 뭐 이런 말씀 회계관리 1급에 했죠.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 안 해놨다. 이런 거 부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관한 문제거든요. 26번은 뭐랑 비스무리하냐 면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 중에 312페이지 객관식 1번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1번 푸셨다면 이것도 거의 숫자만 다르고 거의 똑같아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3일의 X년도 퇴직급여 관련된 회계정보이다. X년도 3일이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퇴직급여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렇죠? 일단 2000X 0년도가 작년이죠. 작년부터 좀 볼게요. 작년 보세요. 작년. X 0년도. 거기서 X0 현금으로 지급된 퇴직금 0원이라고 되어 있죠. 0원 옆에다가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순서가 X 0년도 중에 직원이 그만두면 퇴직금 주겠지. 이게 참 맨 처음이거든요. 동그라미 1번. 0원은 옆에다가 동그라미 1번. 이때는 회계 처리 없겠죠. 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X 0년도 12월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5만원 돼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2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그럼 X 0년도 중에는 아무 일 없었다가 X 0년도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았을 거 아니에요. 5만원 남아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차변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죠. 차변에 퇴직급여 5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태충이라고 쓸게요. 태충 5만 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요게 X 0년도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X 1년도 와서 X 1년도 현금으로 지급된 퇴직금 2만 원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3번 써보세요. 순서가 X 0년도 말 그 다음 X 1년도 중에 퇴직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죠? 2만 원. 그 2만 원 어떻게 했겠어요? 현금 2만 원 주면서. 퇴직급여? 아니죠. 지난번에 퇴직급여 쌓아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줬겠죠. 그죠? 대충으로 줬겠지. 2만 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남아있어요? 5만 원 중에 2만 원 썼으니까 3만 원 남아있겠죠. 그리고 다시 X1년도 말이 되면 또 쌓는 거지. 그죠? 그래서 X1년도 12월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8만 원 옆에다가 동그라미 4번 써보세요. 자, 8만 원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3만 원이 있었는데 얼마를 더 쌓고 나서 8만 원 된 거죠. 이거 하고 나서 8만 원 돼야 돼. 그럼 X 1년도 말에 얼마를 더 쌓았다는 얘기예요? 5만 원 더 쌓았다는 얘기죠. 5만 원. 그렇죠? 그래서 차변 이렇게 했겠죠. 또 차변에 퇴직급여 5만 원. 대변에 뭐 퇴충이라고 했겠죠. 또 퇴충 5만 원 쌓았겠지. 그렇죠? 그래야지 3만 원에서 5만 원 늘어서 8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했죠? 근데 문제는 물어본 거 뭐냐면 X 1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퇴직급여를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봤죠. 답은 5만 원이죠. 그렇죠? 이때는 태충으로 줬고 이때 추가로 쌓은 만큼 5만 원만큼이 퇴직급여로 잡힐 금액이죠. 답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혹시라도 필기 필요하시면 화면 스톱해서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회계 처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은 27번 하겠습니다. 27번 이연법인세입니다. 이연법인세. 그래서 이연법인세가 주로 프린터로 하면서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개념, 회계 처리 쭉 설명드렸거든요. 어디서 했냐면 12장에서 했었어요. 12장 316페이지부터 12장 이연법인세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 쭉 한번 리뷰해 보시고 자 27번 풀겠습니다. 3일은 X1년도 1월 1일자 설립되었다. X1년도 과세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이 X1년도에 인식할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로 가장 오른 걸 찾으라고 했죠. 그렇죠? 일단 기억 보세요. 박스에서 이익이 400만 원인데 니은에 보시면 차기 이후 과세 표준에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50만 원 더해졌대. 그러니까 올해 소득에는 플러스 되었지만 내년에 이게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죠. 차감할이에요.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이 생기겠죠. 아니, 제가 차감할이라면 차변, 쉽게 차변은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50만 원만큼 올해 플러스 되었지만 이게 50만 원만큼 올해 플러스 되었지만 내년에 가면 이 마이너스만큼 50만 원이 돼서 소득을 줄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소득을 줄여주면 곱하기 세율만큼 세금을 줄여준다고 했죠. 그럼 X1년도 입장에서는 뭐냐? 이게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세율이 얼마냐 하면 30%래요. 그러면 보세요. 내년에 가면 50만 원에 30% 해서 15만 원만큼 맞죠? 15만 원만큼 세금을 줄이겠죠. 요 15만 원 올해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X1년도에 회계 처리. 항상 세무서에 내야 될 세금 먼저 분개하라고 했잖아. 항상. 그렇죠? 세무서에 진짜 내야 될 세금. 분개 순서가 이렇게 돼요. 박스에서 미음해 보시면 법인세 부담액이 135만 원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내야 될, 앞으로가 아니지. 올해 내야 될 세금부터 분개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 법인세 부채. 단기 법인세 부채. 세무서에 내야 될 세금부터 분개해, 일단. 얼마 이게? 135. 그리고 두 번째 뭐 분개한다고 했어요? 내년에 적게 내는 요 15만 원만큼 이연법인세 자산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연법인 자산 잡아요. 자산이 이렇게 쪽이 오겠죠. 자산이라고 쓸게 그냥. 자산 15만 원. 그리고 차변 대변 안 맞는 건 마지막에 뭐? 법인세 비용으로 끼워 넣기. 그렇죠? 이쪽은 135, 이쪽은 115만 원이니까 여기 모자라잖아요. 모자란 금액만큼 무조건 법인세 비용으로 집어넣기. 법인세 비용 120. 요게 분개 순서라고 했죠. 그렇죠? 순서. 뭘 물어봤죠? 이거 물어봤네요. 올해 잡을 이연법인 자산은 15만. 이게 전체 회계 처리 다 물어더라도 그냥 내년에 가서 50만 원 마이너스 때 30%만큼 곱한 15만 원만큼 세금 적게 내. 그럼 올해 이연법인 자산 잡아야 되겠지. 15만 원. 그죠? 답은 동그라미 2번. 이것도 회계 처리도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혹시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28번. X1년도 초 3일의 자본 총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100만 원이었대요. X1년도 중 자본과 관련해서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X1년 12월 31일 3일의 자본 총액은 얼마냐.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자본 총액 물어봤어요. 자, 7월 10일 보세요. 중간 배당으로 5만 원 나갔대. 중간 배당만 하는 만큼 줄겠죠, 자본이. 그렇죠? 마이너스 5만 원 줄겠지. 배당 나가면 어떻게 붕괴해요? 차변에 뭐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미지급 배당금 원래 했다가 미지급 배당금 사라지는 그냥 바로 현금을 쓸게. 그냥 5만 원 이익잉여금 줄어들고, 배변에 현금이 5만 원 줄어들잖아요. 배당이 이거니까. 번 돈 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익잉여금이랑 자본이 줄겠죠. 자본 전체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9월 20일 날 유상증자를 100주 했대요. 주당 발행 금액은 8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100주 곱하기 800원 한 금액만큼 8만 원만큼 자본 늘겠죠. 그렇죠? 회계 처리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현금 8만 원 들어오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 그렇죠? 자본금 액면가. 얼마야? 100주 곱하기 액면가 안 나와 있네요. 액면가 500원 가정할게요. 아셨죠? 액면가 500원 가정하면 100주 곱하기 500원 하시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럼 5만 원만 느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초과되는 금액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잖아요. 주발초 3만 원. 얘는 자본 증가, 얘도 자본 잉여금이잖아. 자본 증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만 원 증가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12월 31일 당기순이익이 10만 원 생겼대요. 당기순이익이 생기는 만큼 이익잉여금 늘겠죠. 이익잉여금이 늘면 자본도 증가하겠지. 그렇죠? 10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이 생긴 만큼 자본이 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5만 원 줄어들고 18만 원 늘어서 12월 말에 자본 총계는 113만 원 되겠네요. 근데 답에 보기에 없죠. 이 문제가. 보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게 오타라든지 잘못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113만 원이 답이에요. 보기에는 없어요. 그렇죠? 보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자본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사채권자 의라고 돼 있죠. 사채권자 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와로 바꿔주세요. 와로. 사채권자와 아까 채권 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권자와 주주는 주식 산 사람. 주주는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확정적인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틀렸죠. 사채권자는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무조건 정해진 이자를 받긴 받지만 주주는 뭐예요? 이익이 나야지 그걸로 배당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주는 이익 발생 여부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이 틀렸죠.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고. 참고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기 주식 등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자본 조정 문제가 성격이 플러스 성격이 있고 마이너스 성격이 있거든요. 자본 플러스, 자본 마이너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플러스,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항목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플러스 항목이죠. 응? 플러스 항목이고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항목이죠. 그렇죠? 자본 조정 중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30번. 3일의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걸 이제 우선주랑 보통주 배당금 나눠 가지는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 어디서 했냐 하면 334페이지에서 했었어요. 우적적이란 우선주가 뭔 뜻이고 하는 거 설명드렸거든요. 334페이지. 근데 30번 문제는 쉬워요. 왜냐면 비누적적에다가 비참가적이라서 올해 배당금만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보통주가 이거 일단 우선주부터 할게요. 우선주가 배당금 먼저 가져가잖아요. 우선주, 보통주. 항상 배당금이란 것은 내 자본금, 액면금액 곱하기 몇 프로거든요. 우선주 보세요. 그 박스에서 보통주 보세요. 6천주 발행했고 주당 발행 액면금액이 만원이니까 그럼 총 보통주 액면금액은 총 6천만 원이죠. 그 다음 우선주는 2천주 발행했는데 액면금액이 만원이래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자본금 총액이죠. 그죠? 여기다 곱하기 몇 프로 때린단 말이에요, 배당금은. 근데 우선주가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것만 받아간다고 얘기입니다. 올해 것만.
근데 배당률이 5%래요. 그러면 곱하기 5%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얼마예요? 그러면 2,000에 5%면 100만 원인가요? 배당금이? 근데 문제에서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3일에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한 보통주 배당금과 우선주 배당금의 합계 금액이 300인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각각 얼마냐? 그러니까 총 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100만 원 얘가 가져갔어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단지 보통주 거잖아. 200만 원. 그렇죠? 우선주 100만 원, 보통주 200만 원.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네요. 아이고. 지우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포괄손익 물어봤네요. 포괄손익. 읽어볼게요.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이다. 주로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거. 그렇죠? 실현된 건 단기손익, 장기 미실현은 기타 포괄. 합쳐서 부를 때 총포괄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이러한 포괄손익 중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직접 반영되는 부분을 기타 포괄손익이라 하며 이는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2번이죠. 그렇죠?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 하나만 더. 재평가 인여금 기억나세요? 유형자산 할 때 재평가한 거. 땅값 올랐다? 이거 진짜 본 거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기타 포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 유형자산 재평가 인여금. 그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 그 다음은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X1년도 중 발생한 3일의 자본거래 내역이다. 자기 주식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때 이 자본거래로 인해 결산일의 자본총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기 주식은 자본의 마이너스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정확하게 하면 그렇죠? 자본의 마이너스. 자, 1월 10일 보세요. 주당 액면금액 100원에 자기 주식 100주를 100원에 치르겠대. 그럼 이렇게 되겠죠. 1월 10일 회계 처리 보면 100원에 샀으니까 자기 주식 곱하기 100주 곱하기 100원 했으니까 만원 되겠네요. 만원. 현금 주고 샀다 그럴게 그냥. 현금 주고 만원 샀어요. 그럼 이만큼 뭐? 자본 마이너스. 자본 조정 마이너스잖아요. 자본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 7월 10일 날 주당 액면금액 100원에 보통주 100주를 주당 150원에 발행했대. 다시 팔았다고 쳐봐요. 다시 팔았다. 그러면 이거 다 팔았대 다시. 자기 주식 만원 다 사라지고 얼마에 팔았냐 하면 150원 받고 팔았으니까 100주 곱하기 150원 하시면 현금 15,000원 받고 팔았죠. 그럼 5,000원만큼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지. 그럼 이 거래로 인해서 자본이 얼마가 늘어납니까? 15,000원 늘어나죠. 15,000원.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만원 줄었으니까 만원 늘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잖아. 자본에 플러스잖아, 얘도. 그렇죠? 얘 또 5,000원 넣으니까 전체적으로 15,000원 늘잖아요. 이해했죠? 그 다음 8월 20일 날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했대. 자기 주식 소각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자기 주식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 샀다가 이걸 판 게 아니라 소각했다 쳐볼게요. 그럼 자기 주식이 사라지겠죠. 금액이 안 나와 있죠. 임의로 쓸게 그냥. 만원 쓸게 만원. 이쪽에 뭐야 가요? 자본금이 사라지잖아. 자본금이. 이게 소각의 문제죠. 그쵸? 그죠? 그러면 자본금 마이너스가 여기 자본이 마이너스 줄었잖아. 근데 동시에 이쪽에서 자본의 마이너스가 줄었으니까 자본이 플러스 만원 늘었잖아. 그죠? 한쪽에 만원 줄고 한쪽에 만원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순액으로 보시면 8월 20일자 같은 경우는 자본의 영향이 없죠. 전혀. 만원 줄고 만원 늘었으니까 0이잖아요. 그죠? 8월 20 무시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단기순이익이 만원 보고되었대. 단기순이익 만원만큼 이게 늘겠죠. 자본이 늘겠죠. 그렇죠? 단기순이익만큼.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만원 줄고 15,000원 늘었으니까 5,000원 순증가에다가 얘 무시하고 단기순이익 만원 더해져서 15,000원 증가 되겠지. 자본이.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회계 처리 쭉 해본 겁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치우겠습니다. 필기 필요하시면 뭐 정규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면 스톱해서 필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33번 보겠습니다. 33번.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3일의 X년도 손익계산서 관련된 자료이다. 영업이익 구해버려요.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관리비 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렇죠?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건 계산 가능하시겠죠. 매출액 950만 원 해서 매출원가 650만 원 빼보세요. 매출액 950에서 매출원가 650만 원 빼. 그럼 300만 원 나오잖아요. 이게 매출총 이익이죠. 여기서 판매관리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급여 90만 원 빼고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5만 원 빼고 매출채권 대손상각비니까 판매관리비죠. 감가상각비 8만 원 빼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아니죠. 영업의 수익이니까. 접대비 4만 원 빼면 되겠죠. 그렇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빼면 안 되죠. 영업이익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금액이 193만 원 나옵니다. 답은 동그라미 2번 되겠네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은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수익 인식이죠. 그렇죠? 제가 이건 어디서 주로 했냐면 여러 가지 형태별로 위탁 판매, 시용 판매, 상품권 팔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잡습니다라고 한 게 어디서 했냐면 404페이지부터 했었어요. 404페이지. 이게 유형별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자, 보시면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답 동그라미 3번이죠. 그렇죠? 구두를 제조하는 금성제화는 구두를 판매한 시점이 아닌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상품권 발행하면 선수금이죠. 나중에 물건하고 교환되면 그때 매출 잡는 거죠. 그렇죠? 그 답은 동그라미 3번 되겠네요. 다른 보기도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습 질의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은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이거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험 판매 기억나세요? 시험을 삼아 써보세요라고 보내주면 언제 매출? 사겠다고 의사표시한 시점. 그렇죠? 그때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35번. 다음은 X1년도 1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내가 팔아달라고 수탁자한테 보낸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고객한테 판매한 시점이 매출 시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용 판매는 고객이 사겠다고 의사표시했을 때가 매출이죠. 시용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3일의 X1년도 거래 내역이다. 다음 중 3일이 시용 판매에 대한 매출을 인식하는 할 시점 언제입니까? 고객이 사겠다고 의사표시한 시점은 며칠이죠? 6월 1일 날 되겠네요. 그렇죠? 6월 1일 시티가 시용품 10개에 대해서 매입 의사표시를 한다. 매입 의사를 표시한다. 사겠다고 의사표시했다. 이때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3번 6월 1일 날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36번 보겠습니다. 공사 수익 구하는 문제네요. 이거는 필기를 해야 되겠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3일건설은 도급 금액 6천만 원짜리 건설 공사를 수주했대. 6천만 원, 총 매출 6천만 원. 쪼개야 되겠죠. 진행률에 따라서. X0년도 1월 달에 착공해서 X1년도 12월에 완공되었습니까? 올해 X0년도라고 치면 2년 걸렸대요. 그리고 X1년도. 당연히 뭐 진행률에 따라서 오타 났네요. 세 번째 줄에 집행률이 아니라 잠깐만요. 오타 맞죠? 진행률이죠. 집이 아니라 진행률. 세 번째 줄. 하셨어요? 세 번째 줄에 누적 발생 원가 기준의 진행률입니다. 진행률. X0년도랑 1년도에 공사 이익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에서 원가를 뺀 이익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총원가. 진행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누적 원가. 누적 원가부터 쓸게요. 누적 원가. 그 다음에 초과원가. 이렇게 나누시면 진행률 나오잖아요. 그 다음은 내가 받기로 한 6천에다가 진행률 곱하시면 공사 수익이 나오겠죠. 그 다음 올해 들어간 원가 빼면 공사 원가 빼면 이게 이제 이익이잖아요. X0년도의 누적 원가가 얼마냐면 X0년도 박스 보세요. 실제 발생한 공사 원가 1,500. 이게 올해 첫 해니까 누적 원가 되겠죠. 그렇죠? 1,500. 총원가는
1,500에다가 추가 예정 공사원가 앞으로 더 들어갈 돈 3,500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00이 총 예정 총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X1년도는 누정원가 얼마예요? X1년도 이거는 할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X1년도에 다 완성되었으니까 진행률 100%겠지.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X0년도에 1,500 나누기 5,000원 하시면 진행률이 30%네요. 그러면 공사 수익은 내가 받기로 한 도급금액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에 30% 하시면 1,800만 원 되겠네요. 에다가 올해 들어간 원가가 얼마냐 하면 X0년도에 실제 발생한 공사 원가 1,500이었잖아. 아까 요거 그렇죠? 그럼 이익은 300이 되겠네요. 그 다음 X1년도는 총 내가 6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1,800은 작년에 잡았으니까 나머지 6천 중에 1,800 뺀 나머지 4,200이 X1년도에 마저 잡을 수익이 되겠죠. 이때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X1년도에 들어간 원가 얼마? 이거는 올해 들어간 원가를 갖다 놔야 돼요. X1년도에 들어간 원가가 박스에서 3천만 원이죠. 그럼 수익 4,200에 원가 3천 빼면 1,200이 공사이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300, 1,200 답은 동그라미 2번 되겠네요. 필기 필요하신 분들 필기하시고. 지워도 되겠죠? 자, 지우고 그 다음은 3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이 라고 했죠. 그렇죠? 1번 아시겠죠? 동그라미 복리후생비. 동그라미 원가성이 있는 재고자산 감물은 매출원가다. 맞죠? 원가성이 없으면 정상적인 감물하면 매출원가고 비정상적이라는 얘기가 원가성이 없다는 얘기가 매출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영업이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동그라미 3번은 뭐 제조원가를 알아야 되니까 공과금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제조원가, 그러니까 공장이랑 관련돼 있으면 제조원가고 사무실하고 관련돼 있으면 판매관리비 되는 뜻입니다. 원가 얘기 안 배우는데 회계관리 1급에선 그런 내용이고. 4번 틀렸죠. 일반적인 상권, 일상적인 제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하고 받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죠. 그렇죠? 영업비 비용이 아니라. 영업비 비용은 저거죠. 우리 회사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대여금, 돈 빌려줬다. 미수금 이런 것들 있잖아. 대여금, 미수금에 대해서 돈 떼이시면 그거는 영업비 비용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8번 볼까요? 38번은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회계 처리를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38번 오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X1년도 매출 및 매출채권 관련 자료이다. X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은 얼마냐? 단 모든 거래는 외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매출액 물어봤는데 일단 기억 봐요. X1년도 1월 1일자 매출 잔액이 3,500,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작년에 못 받았던 돈이 3,500 있었대요. 됐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현금으로 받은 게 7,500이래.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총 7,500만 원 현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7,500 중에 3,500은 작년에 못 받았던 돈 3,500 있죠. 매출채권, 기획에. 그 돈 받은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했죠? 그 돈 작년에 매출채권 남아있던 거 3,500 받은 거고. 그럼 나머지 4,000원 왜 돈이 더 들어왔지? 그냥 4,000원 그냥 매출했다고 생각하세요. 추가적으로. 뭐 문제에선 모두 외상거래라고 했는데 그냥 현금으로 팔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7,500만 원 현금 들어온 것 중에 3,500은 못 받은 돈 받은 거고 그럼 나머지 4,000만 원은 새로 매출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 D급 봐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고 나니까 X1년도 12월 말에 매출 채권 잔액이 또 1,500이 남아있대. 그럼 보세요. 3,500 다 받았는데 왜 1,500이 더 생겼지? 1,500은 또 매출 채권이 생긴 거야. 매출 채권 1,500. 이 1,500은 뭐라는 얘기예요 또? 또 매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편합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어본 것 매출 얼마냐 물어봤잖아. 요거 이렇게 5,500이 매출인 거야. 답은 몇 번이야? 동그라미 3번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보시겠어요?
다음은 지울게요. 네. 자, 그 다음은 39번 보겠습니다. 주당이익. 주당이익은 어디서 했냐면 447페이지였습니다. 39번 주당이익 447페이지. 주당이익 이렇게 구했잖아요. 주당이익. 한 주당이익 얼마냐 물어봤을 때. 보통주 기속 당기순이익에다가 쉽게 당기순이익에다가 보통주가 먹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뭐예요? 주식수,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근데 유식하게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했죠. 그렇죠? 개념적으로 그냥 당기순이익을 전체적으로 주식수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 한 주당 이익 얼마냐 물어보는 거. 자, 39번 다음 중 주당 이익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동그라미 1번 주식 한 주당 발생한 이익을 의미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주가 수익률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주가 수익률이라는 게 퍼라고 있거든요. 퍼. 이 퍼라는 게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이거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실 거야 아마. 우리 회사 주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누는 거야. 주가를. 여하튼 간에 보면 퍼란 걸 구할 때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퍼를 구할 때 주당 이익 써먹잖아. 써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 얘기 쓴 거예요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아시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유통 보통 주식수가 증가하면 주당 이익이 증가합니까? 분모가 늘어나는데 얘가 줄어들지 반대로. 동그라미 3번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당기순이익 분자가 늘면 당연히 이게 커지면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4번은 맞는 얘기지. 자, 그리고 마지막 4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우리 앞에서 앞 시간에도 영업활동, 투자활동, 현금, 재무활동, 현금흐름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중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동그라미 1번 재화의 판매에 따른 현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재화란 건 그냥 쉽게 상품, 제품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 제품 팔았다. 당연히 영업활동이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재화의 구입. 여기서 재화란 것은 쉽게 상기업이라면 상품 사는 거, 제조회사라면 원재료 사는 거 얘기하는 거야. 진짜? 원재료나 재고, 하여튼 재고 사는 거. 재고 샀다? 영업활동 맞죠? 그렇죠? 재고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영업활동이잖아.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이죠. 쉽게 급여. 직원도 급여 줬다. 영업활동이죠.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4번 기계장치 산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았다 이런 건 투자활동이라고 했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4번 되겠네요. 4번은 투자활동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뭐라고 했어요? 돈을 빌리거나 차입하거나 갚았다. 주식을 발행했다. 증자 같은 거 재무활동이라고 했죠. 그렇죠? 돈 끌어다 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모의고사였습니다. 40회 문제 있는데 이 40회 문제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페이지 번호 관련된 거 풀어드렸으니까 풀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그 페이지 다시 보고 오시고 그리고 뭐 중요한 거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의 문제도 크게 책에 있는 객관식 수준에서 안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종 정리하실 때 이 방대한 책을 다시 볼 수 없으니까 필기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객관식 그리고 모의고사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